자, 동주 시나리오야. 시나리오가 뭔데? 인자. 시나리오 문학이냐? 아니야? 근데 왜 배워? 문학도 아닌데. 가은아, 시나리오 문학이냐? 네. 왜 문학이야? 문학이 뭔데? 문학? 네. 민지야, 문학이야 시나리오가? 영화 아니야 영화? 시나리오 대본이 있으니까 대본은 문학이야? 글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학은 뭘로 돼 있는 거야? 말과 글로 돼 있는 거지. 영화로 상영되는 건 문학이 아니야. 영화 상영, 드라마 상영을 위해서 뭐 하는 거? 글로 쓴 대본만 뭐가 되는 거야? 문학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뭐가 되는 거니? 얘기하자면 영화나 드라마에 대본. 그렇죠. 대본이야 대본. 오케이. 자, 대본이 뭐다? 문학이야. 잡아주면 돼. 이건 시나리오야. 그래서 시나리오 용어가 나오지? 그거 잡아주면 됩니다. 자, 2016년 감상 포인트. 개봉된 영화 동주의 시나리오로 대본이란 얘기죠. 일제강점기의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시인 윤동주와 그의 사촌이자 친구였던 송몽규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고종사촌인가? 몽규? 서연아, 고종사촌이니? 사촌은 어떤 관계인지 알지? 얘들아 야 진짜 이렇게야. 야 촌수는 알잖아. 네. 부모님이랑 너네 몇 촌? 1. 1촌. 부부는? 예? 영. 부부는? 영촌이라는 게 있어? 무촌. 촌수가 없어. 영촌이라고요? 무촌. 촌이 없어. 오케이? 그래서 헤어지면 뭐가 되는 거야? 나. 남이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형제는 몇 촌? 영촌. 형제 어떻게 영촌이야? 남 되냐 그러면? 1초. 형제. 1촌은 부모님이 아니라니까. 2촌이지 2촌.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1 합쳐서 2촌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랑 아버지 형제는 몇 촌이겠어? 2촌이지? 나하고는 몇 촌이야? 3촌. 그래서 3촌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오케이? 이해되지? 그럼 3촌의 아들은 자식은? 그럼 4촌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고모랑 나도 몇 촌이니? 촌수로 따지면 3촌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고모 아들은 나랑 몇 촌? 4촌이야. 그걸 뭐라고 그래? 고종 사촌 얘기해 주는 거야. 고모의 아들. 오케이? 고모의 자식. 오케이? 그러면 엄마의 형제 몇 촌이야? 3촌. 오케이? 그러니까 엄마의 남자 형제를 뭐라고 그래? 외가의 삼촌, 외삼촌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다음에 엄마의 여자 형제도 나하고는 삼촌 관계지. 촌수로 따지면 이제 뭐라고 불러? 이모라고 부르지. 알겠지? 그럼 이모의 자식하고 나는 몇 촌? 4촌. 그건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이종 사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고종 사촌, 이종 사촌. 글쎄요. 아빠한테 형이 있으면 저한테는 그게 삼촌인 거예요. 그렇지, 삼촌. 아빠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했으면 큰아버지라고 부르고 동생은 작은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결혼 안 했으면 삼촌이라고. 그렇지. 이렇게. 큰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고. 촌수만 우린 지금 촌수만 따지는 거니까 그건 이제 호칭어에 해당하는 거고. 오케이? 우린 지금 촌수만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재밌어. 오케이? 옛날에는 대가족 사회니까 보통 몇 촌까지 막 모여 살겠냐? 5촌. 알겠지? 선생님도 5촌까지 굉장히 친해. 너네는 안 친하잖아. 요즘은. 그렇지? 5촌을 우리 뭐라 그래? 당숙 얘기한단 말이야. 아저씨, 아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5촌? 5촌 이제 할아버지 형제의 자식 하게 되면 이제 5촌이 되는 거지. 제 사촌이 자식을 낳으면은 너랑은 5촌인 저랑 거지. 5촌이죠.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이모의 자식의 자식은 똑같이 5촌이지. 5촌이에요? 사촌 아래 1촌이니까 나하고는 5촌 되는 거라고. 자식의 자식이면 6촌 아니에요? 5촌이지. 왜요? 아 6촌. 그쵸. 왜? 아니지, 이모의 자식은 4촌이니까 그 자식의 자식은 5촌이지. 예? 이모는 3촌이고 이모의 자식은 4촌이잖아. 이모의 자식은 그렇네. 3촌이네. 그치? 그거는 5촌이. 야, 그러니까 우리가 남 얘기할 때 뭐라 그래? 완전히 모르는 사람 얘기할 때 사돈의 8촌 얘기하잖아. 완전 남 얘기할 때 그만큼 멀다는 얘기야. 8촌도 얼마나 먼 거냐. 네, 자, 좋습니다. 아무튼 성몽규 나왔습니다.
자, 삶을 조명할 때 특히 이 작품에서는 청년 윤동주가 일제강점기라는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겪어야만 했던 슬픔과 고뇌뿐만 아니라 송몽규와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인간적인 감정과 심리가 잘 드러나 있다. 한편 흑백화면 밑줄 흑백화면이래. 자, 어디로 들어가는 장면일까? 야이씨, 영화에서 회상. 그렇지. 어디야? 과가 되겠죠. 오케이? 윤동주의 시 내레이션. 윤동주가 시를 직접 뭐 해준대? 읽어주는 거다. 내레이션 특징으로 잡아줘야 되겠지? 자, 통한 음향효과. 야, 이거 시나리오용어로 뭐라 그러니? 서연아. 음향효과. 음향효과. 아, 여기 하고 있잖아. 여기 보면 되잖아. 여기. 음향효과. 시나리오 용어라고 얘기하잖아. 뭐 이펙트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이거는 화면에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뭐만 나오는 거야? 소리만 나오는 거, 목소리만 나오는 거. 오케이? 음향효과. 자, 제일 중요한 건 한다. 시간의 역전적 구성. 오케이? 자, 그러니까 아까 흑백하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 과거로 간다 그랬지?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역전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이 되겠지. 빈번한 화면 전환 등이 이 영화의 묘미를 더해주고 있다. 자, 화면이 자주 바뀐다. 잡아주면 돼. 자, 주제 윤동주의 비극적인 삶과 인간적 고뇌. 이건 재밌어. 또 우리가 윤동주 시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시간이 되면 전체는 안 보더라도 우리 이 부분에 유튜브 찾으면 나오니까 제발 좀 봐. 1935년 북간도 공간적 배경이네요. 오케이? 신앙을 버리지 말라는 아버지에게 송몽규는 반항을 하고, 송몽규 아주 똑똑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윤동주는 정지용 시집을 받고 기뻐한다. 동주와 몽규는 성향은 많이 다르지만 절친한 친구이자 친척이다. 둘은 나란히 연희전문학교에서 학교에 진학하여 문학 잡지를 만들게 되고, 그러던 중 이여진과 정지용 선생을 만나기도 한다. 이제 이 장면에서 얘들아 되게 재밌는 장면 나와. 윤동주의 대표적인 시 뭐 있니? 하늘 바라보면서 뭘 헤아려? 별을 헤아리면서 고향을 떠올리지? 그 장면도 영화에 나온단 말이야. 언덕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별을 보면서 떠올리고 나온단 말이야. 별에는 뭐 별 하나의 사랑과 나오잖아. 별 하나. 집 가고 싶다.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유학 시절이니까. 그치? 여기에서는 너네 작품에서 뭐 나오니 시? 너네 배웠던 거 쉽게 쓰여진 시 나온단 말이야. 나레이션으로. 오케이? 자, 잘 봐주면 돼. 자, 정주영의 권유로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되고, 몽규는 동주는 르쿄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몽규가 더 똑똑해. 동주는 떨어져. 알겠지? 르쿄대학을 가게 되는 거야. 자, 동주의 시집 출간을 미쳤어. 어디야? 동주는 일본 유학생 쿠미를 만나게 되는데, 쿠미는 동주의 시집 출간을 도와주려고 한다. 결국 몽규는 일본 경찰에 잡혀가고 동주는 미행을 당한다. 동주가 다방에서 쿠미를 만나 시집 제목을 적으려고 하는 순간 일제 형사들이 들이닥쳐 동주는 체포된다. 몽규와 동주는 형무소에서 취재를 받고 생체 실험을 당한 등 고초를 겪게 되고 결국 뭐 하게 된다? 죽게 된다. 누가 먼저 죽겠니? 에이 동주가 먼저 죽어. 한 달 뒤에 몽규가 또 죽어. 비극이지. 안타까운 현실이지. 예. 선생님이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으면 어떻겠냐? 독립운동가가 됐겠니? 친일파가 됐겠니? 친일파. 야씨 왜? 존나 자존심 상하네. 그랬을 것 같기도 해. 현실이 적어. 자, 넘겨. 얘들아 뒤로 쭉 넘겨. 91페이지 먼저 정리하고 갈 거야. 특징 먼저 잡고. 자, 동주의 인물관계, 몽규하고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몇 명 안 나와. 쿠미 나오고요. 자, 듣고 고등경찰, 고등형사. 자, 동주 만주 용전에서 태어난 이후 연희전문 일본 유학 시절까지 몽규와 함께한. 자, 문학도로서 영국 출판사의 시집을 발간했다 못했다? 못했다. 언제 발간되니? 제목 짓고 있을 때 어떻게 발간이 돼? 책 시집 말이야. 독립하고 윤동주 죽은 이후에. 그래서 그게 뭐라 그래? 유고 시집 얘기하는 거지. 연희 전문의 선배였던 후배인가 선배인가 정병욱에 의해서 발간된. 네. 자,
말모이 아니고 말모이는 뭐지? 사전 알겠지? 뭐. 막 뒤죽박죽이야. 자, 몽규, 송몽규. 자, 봐봐. 얘네가 고종사촌이라고 하는 건 뭐가 다르다는 얘기니? 동주는 무슨 동주야? 엄마는 당연히 다르고 윤동주고. 그렇지. 아빠가 다른 거지. 근데 사촌이니까 뭐야? 고종사촌이다 저거지. 송몽규니까. 만주 영조에서 태어난 이후 연희 전문 일본 유학 시절까지 동주와 함께한 일본 유학 중 조선인 학생 독립운동을 주도함. 조선인 학생 독립운동에 동주를 소외시켜. 왜냐면 동주는 집안의 장손이야. 그래서 기대를 한 몸에 받는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소외시키려고 하는 거지. 동주를 싫어해서가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맨날 나오잖아 윤동주. 지식인으로서의 뭐를 계속 피력하니 시에서 무력함. 그렇지? 그러면서 뭐야 부끄러움을 계속 느끼는 거지. 몽규는 뭐 했는데 계속 독립운동을 하는 거 나섰는데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걸 잡아주면 돼. 자, 쿠미 아까 뭐 하느라고 그랬니? 동주 도와주는 그렇죠. 뭐 하도록? 발간하고 발간하도록. 봐봐. 리쿄 대학에서 동주와 함께 수업을 듣던 대학생. 동주의 시집 발간을 위해 적극적인 도움을 준다. 동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짐. 자, 듣고 1번 형사야. 동주와 몽규를 모두 취재하고 고문함. 조선인 학생 독립운동의 주도자가 누구인지 조사함. 몽규가 동주를 무시하고 소유시대전을 들어 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한다. 그 취조하는 장면부터 시작하잖아, 같이 나오는 장면. 자, 요거 중요해. 별표 빵 때려주시고. 자, 플롯 스토리 전개와 구성, 플롯의 전략. 동주가 특고에게 추조를 당하는 씬 넘버 78이다. S샵 씬 넘버야. 자, 시너리오는 뭐로 이루어진다? 장면으로 이루어진다. S샵 씬 넘버가 나오는 거고요. 자, 반대로 반대는 참고로 뭐는 희곡은 뭘로 이루어지니? 희곡은 막과 장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알겠지? 오케이? 차이점이야. 시나리오는 장면으로. 오케이? 희곡은 막과 장으로. 윤지야, 희곡은 뭐냐? 아니, 희곡 아니, 그건 희곡이 구성 요소고. 희곡이 뭐냐?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이라고 했잖아. 희곡은 연극의 대본. 오케이? 그러시면 자, S-샵 78 현재의 후속 장면으로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났던 밑줄. 자,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날 때 무슨 구성이야? 무슨 구성? 역전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 알겠지? 좋아요. 역전적 구성이라 아까 특징에서 잡았잖아. 씬 넘버 81에서 85 과거를 배치하고 다시 씬 넘버 86으로 이어지도록 함. 자, 이야기와 플롯의 불일치가 나타난다. 오케이? 시간이 어떻다는 얘기니?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다. 자, 씬 넘버 81에서 85를 제시함으로써 씬 넘버 86과 같은 장면이 나타나게 된 인과관계를 드러내준다. 과거가 있어야 현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인서트 뭐니? 화면. 아이고 왜 이래? 화면 삽입. 이렇게. 자, 씬 넘버 83, 84에서 동주가 몽규와 쿠미 등과 함께 활동하고 생활하는 장면을 삽입함. 과거 이야기. 자, 동주의 목소리로 뭐 된대? 내레이션. 오케이? 해설이 나오고요. 자, 쉽게 쓰여진 시를 동주의 목소리로 내레이션 하고 있는 거다. 알겠지? 그리고 이 쉽게 쓰여진 시를 독자가 아니라 관객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왜? 또 화면이 삽입된다라고 하는 것. 오케이? 그걸 잡아줘야 돼요. 화면 삽입은 시를 관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준 것이다. 잡아주면 돼. 관객이 이해를 좀 잡아주면 되겠고. 내레이션의 사용 나왔다. 씬 넘버 83에서 86에서 동주의 목소리를 통해 쉽게 쓰여진 시를 내레이션 형식으로 제시하여 동주의 심리와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자, 그러니까 쉽게 쓰여진 시를 어디서 썼으니까 얘들아? 유학 중에 썼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게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간도 육첩방 나오게 되는 거다. 자, 이펙트 아까 얘기했다. 이게 뭐였니? 이펙트. 음향 뭐? 효과. 그래서 뭐라 그래? 효과 잡아주면 되겠지. 자, 서로 다른 시공간인 씬 넘버 85, 86을 연결하며 부정적 상황의 분위기나 인물의 우울한 심리를 드러내는데 기여한다. 오케이?
비가 내려야 되겠지 뭐. 그렇지? 자, 쉽게 쓰여진 시 알지 얘들아? 어떻게 시작하냐? 육첩강은 남의 나라 들어가잖아. 창밖에 뭐 밤비가 속살거리하고 나오잖아. 그치? 자, 송명부 지사의 싸움. 안타까워. 몇 살까지밖에 못 살았냐? 1917년생인데 1945년에 죽었대잖아. 그치? 안타까워. 그렇지? 28살. 그렇지? 28살. 안타까워. 광복되는 애 죽잖아. 그치?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야. 몽주는 동주는 몇 월에 죽고 2월에 죽고 몽규는 3월에 죽고. 1917년 9월 28일 중국 영종 명천동의 윤동주 집에서 태어났다. 사촌인 준 윤동주 안에 삶과 죽음을 같이 한 특별한 사이였다. 송몽규는 기독교 민족학교에서 민족교육을 받았으나 사회주의가 독립운동의 수단으로 널리 퍼지면서 반기독교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거 아까 아버지 이렇게 반발하는 장면 나왔었죠. 똑똑해 송몽규가. 독립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김구 선생이 설립한 학생훈련소에 입소했지만 1935년 10월 훈련소가 해산되었다. 독립운동에 이렇게 참여한단 말이야. 직접. 오케이? 동주는 참여한다 안 한다? 못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자꾸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야. 자, 이후 독립운동 계열의 내부 혼란으로 인해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1936년 4월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1936년 9월에 풀려났다. 독립운동 계열의 분화와 혼란을 목격한 그는 우리 민족이 고유한 문화를 유지 향상시켜 민족의식을 함양해 독립의 기운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확신하였다. 그는 문학을 통한 민족 계몽운동에 앞장서기로 결심하고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였다. 동주와 함께 송몽규는 연희전문에서 윤동주, 강처중 등과 함께 민족의식의 ang양과 민족문화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아까 얘기했잖아. 동주는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공도 의과 아니면 법과 이걸 전공하게 집에서 바란단 말이야. 문학하기를 바라지 않아. 근데 설득해서 문학을 하게 되는 거죠. 송몽규는 연희전문에서 윤동했어. 자, 그는 연희전문 문우회 기관지 문우회 편집을 맡아 일제히 조선어 사용 금지, 일본어 사용 정책을 따르지 않고 한글로 윤동주와 자신의 시를 수록하기도 했다. 연희전문 졸업 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1942년 4월 교토 제국대학 문학부 사학과에 입학했다. 얘는 이제 동경대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동주는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옮기게 되고立교대학. 자, 조선의 독립을 위해 세계의 역사 및 문학을 연구함과 동시에 민족문화 유지에 힘쓰기 위해 사학과를 택한 것이었다. 그는 우리 민족의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제의 징병제도를 적극적으로 역이용하고자 했다. 이러다 잡히는 거야. 알겠죠? 자, 일제의 징병제도를 통해 우리 민족이 군사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일본의 패전이 분명해질 때 무력봉기를 연행해 독립을 쟁취한다고 주장했다. 일제의 특별고등경찰, 여기에 뭐로 등장했어? 특별고등경찰이 특고 등장한다는 얘기야. 특목고가 아니다. 그냥 특고야. 1943년 7월 송몽규를 제교토 조선인 학생민족주의 그룹 사건의 주동인물로 윤동주와 함께 체포했다. 송몽규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후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돼 옥고를 치르던 중 1945년 3월 7일 옥중에서 순국했다. 야, 2년형 받았으니까 몇 개월만 더 있었으면 나오는 거냐 사실. 4개월만. 그리고 한 달 뒤면 광복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치? 생체 실험 당하게 되니까 죽는 거지, 그치? 생체 실험도 원래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체 실험이 있었다라는 게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미군 비행사가 태평양에 추락하면서 후쿠오카 형무소에 들어가게 돼. 잡혀 들어간단 말이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오케이? 그러면서 얘가 광복이 되면 광복이 아니지. 일본이 패전하면서 풀려난단 말이야. 그러면서 얘가 이제 얘기해서 알려지게 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자, 아무튼 영화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자, 씬 넘버 78이야. 들어가자. 88페이지. 자, 어디서부터 시작이다 얘들아? 취조실. 이게 언제야? 현재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 현재. 자, 동주에게 바짝 다가서는 듣고 형사 듣고 교토 조선인 유학생 사건 주동자는 너지? 네가 교토를 찾아서 송몽규를 부추긴 건 맞지? 아니요. 이미 역시 멍하게 대답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 이거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왜 멍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얘가 계속 지금 뭘 당하고 있으니까 공무원. 생체 실험 알겠지? 고문이 아니라 생체 실험을 맨날 아침마다 주사를 맞는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 자 나온다 얘들아 나왔다. 이제 쉽게 쓰여진 시랑 연결되는 거야. 자 어디로 가는 거니? 걸어가는 겁니다. 육첩방이래. 육첩방이 뭐야? 1번씩 뭐? 다다미 방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조각 깔아놓은 거 있잖아. 1번 돗자리 같은 거 이렇게 깔려있는 방 있잖아. 자 회의 중인 몽규 나왔다 우리. 자 빼곡히 적은 조선인 유학생 명단을 펼쳐 보이며 제국대학 출신을 포함해 법학과 외과 장교 시험을 치를 조선인 학생들이 절반만 합격해도 30-40명 이상 조선인 장교들이 나오고. 자 이거 아까 얘기했다. 1번에 일본의 무슨 제도? 징병제도를 뭐 하려고 했다는 얘기야? 이용해서 자 무력 봉기하려고 하는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장면이다. 훈련소 의무대 장교로 들어가면 교토지역 조선인 장교들이 어디로 배치되는지도 알 수 있을 거야. 학생 2 시간을 가야겠는데 자리에서 일어서는 몽규 일행. 여기에 누구는 참여하지 못했겠니? 몽주. 얘 지금 소외시켜 동주를 지금 소외시켜 놓은 거야. 자, 신 넘버 82 하숙집 안방. 자, 통화 중인 동주 나왔다. 자, 쿰이랑 통화네요. 자, 목소리. 교토로 제가 갈게요. 영국 출판사에 편지도 보냈어요. 자, 지금 뭘 도와주기 위한 거다? 시집 발간. 오케이, 동주의 시집 발간. 영문 번역이 끝나면 바로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영국 출판사 주소를 주시면 영문 번역본도 제가 보내도 돼요. 교토 가서 연락할게요.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지. 그렇지? 이건 뭐야? 동주를 그렇지 사모하는 쿰이의 마음, 적극성 들어왔다 라고 하는 이렇게. 전화를 끊는 동주. 몽규 일행들이 계단을 우르르 내려온다. 이걸 통해서 몽규가 지금 이 모임에서 지금 뭐돼? 몽규가 의도적으로 소외시켜 놓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다. 자 넘겨. 어디가? Where are you going? 모임이 있어. 안 알려줘. 계단을 오르며 기다려. 나도 금방 준비할게. 자기도 가겠다는 얘기야.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여. 네가 굳이 안 와도 되는 모임이야. 자 봐봐. 자 동주를 뭐 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자 학생 1, 2와 나가는 몽규. 자 다시 어디로 돌아온다? 6첫방. 누가 6첫방으로 올라가겠니? 동주가. 아까 6첫방에서는 회의가 있었지? 걔네들이 내려왔지? 몽주가 다시 몽주인데 자꾸 동주가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6첫방으로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서연아 왜 아파? 몸 안 좋아? 왜 힘이 없어? 힘이 없는 거냐? 다 알아서 그러는 거냐? 아파서 그러는 거냐? 왜 그러는 거냐? 자, 커튼이 쳐진 창문 앞으로. 여긴 잘 봐줘. 이제 시 나온다. 창문 앞으로 나오는 동주. 커튼을 살짝 열면 골목 사이로 사라지는 조선인 유학생과 몽규의 뒷모습. 소외돼 있어. 회의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게 깨끗해진 6첫방. 방 안이 텅 비어있다. 책상 아래에 몽규가 사용한 펜이 떨어져 있다. 몽규의 펜을 짚는 동주. 자 이제 뭐가 나온다? 내레이션. 동주의 목소리로 내레이션이 나오는 거야. 쉽게 쓰여진 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나왔죠? 6첫방은 남의 나라. 자 그래서 배경으로 6첫방 잡아주고 있는 거다. 영화에서. 자 자신의 노트에 시를 쓰는 동주. 창밖으로 뭐 비가 내린다. 이거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관객의 이해를 돕는 거지. 무슨 이해를 돕는 거지? 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거야. 1번씩 방에서 비가 추적추적거리고. 지금 동주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얘들아? 동주는 이 학생들 뭐에서 모임에서 어떻게 돼 있어? 소 왜 돼 있는 거지? 오케이? 적극적으로 항일운동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알겠지? 오케이? 그런 동주의 상황을 생각해 줘야 돼. 마음. 자, 텅 빈 다다미 방 안으로 비가 들이친다. 자, 연결된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영화에서 연결해 주는 거야. 아까 이 시를 적는다는 거 아까 얘기했지?
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뭐만 하나 떨어져 있다고? 펜 하나만 떨어져 있다고. 한줄적으로 또 얘기하는 거야. 자, 창문을 닫는 동주.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간다. 자, 인서트 나왔다. 화면이 어떻게 된다? 삽입되는 거야. 이 삽입하는 거 왜 삽입한다 그랬니? 관객에게 뭐를? 이해를 시의 내용의 이해를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오케이? 돌아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느 시절 얘기 동주가 어디 가는 모습 나와야 되겠어? 대학에서 강의 듣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지, 그치? 자, 쿠미와 전차를 타는 동주. 이게 화면이다. 효치 교수의 수업을 듣는 동주. 뒤편에 앉은 쿠미를 돌아본다. 이게 적어주면 돼. 자, 신 넘버 84. 은밀한 회합 접수. 중회합. 계단을 오르는 몽규의 발걸음. 학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노크 소리와 함께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고 몽규가 회합 장소로 들어서자 10여 명 학생들은 몽규 일행을 맞이한다. 자,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자, 또 나왔어. 자, 뭐 나와야 되겠어? 친구들과 뭐 하는 거? 헤어진 장면들. 친구들과 뭐 하는 장면들, 놀던 장면들이 나와야 되겠지? 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용정. 얘네들이 태어나고 살았던 곳. 들판을 뛰어놀던 익환과 동주, 몽규. 야, 익환, 문익환 목사 아니? 너네? 문성근 아니? 네? 문성근? 누구예요? 영화배우. 아, 문성근 영화배우. 문성근 아버지야. 문익환 목사. 우리나라에서 아주 통일운동을 했던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동주랑 누구랑 몽규랑 익환이랑 친구인데 몽규랑 동주는 다 뭐하고 젊었을 때 죽고 문익환은 산단 말이야. 예? 그래서 80년대까지 살아. 90년대까지. 자, 좋습니다. 연희 전문 시절 같이 수업을 듣고 어울렸던 여진과 몽규, 처중. 자, 옛날 과거 예상 장면이다. 시 이해를 듣기 위한 거야. 나는 무얼 봐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한. 야, 인서트가 지금 몇 개 나왔니? 3개 나왔다. 시의 내용 이해해주기 위해서. 자, 침전한. 유처방에서 홀로 시를 쓰는 동주. 자, 몽규가 학생들 중심에 선다. 몽규 주변에 모인 학생들 품에서 조선혁명 선언문을 꺼내서 있는 몽규. 자, 몽규가 뭐니 지금? 그렇지. 유학생 모임을 뭐하고 있다?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잡혀갈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굴 소외시키는 거야? 몽주를 소외시키는 거란 말이야. 나중에 참여하기도 하는 거야. 이걸 붙일까? 이거 붙이면 뒤에 나오잖아. 자, 조선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명이다. 혁명만이 일본을 쫓아낼 유일한 방법이고 그 혁명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깨어있는 민중 하나하나가 폭탄이 되어 불합리한 체제, 식민체제에 타도하고 인류가 인류를 억압하지 못하고 국가가 또 다른 국가를 수탈하지 못하게 몸을 날리는 것이다 라고 뭐 하는 거니? 뭐야? 조선 혁명 선언문을 뭐 하고 있는 거야? 읽고 있는 거야. 그렇죠? 몽규의 모습이야. 자, 그러니까 몽규는 누구랑 대조적으로? 동주랑 대조적으로 매우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면 되잖아. 그때 동주의 심정을 알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뭘 느끼는 거야? 무력함. 오케이? 자, 6첫방. 자, 창문을 닫고 빗소리를 들으며 시를 쓰는 동주. 자, 비가 내리고 있다라는 건 뭘 조성해준다? 분위기. 오케이? 자, 분위기를 조성해주면서 모두 드러내준다. 동주의 그렇죠. 심리, 심정. 오케이? 무슨 심정이래? 우울한 심정, 우울한 심리.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커튼을 다시 젖혀서 창밖을 보는 동주.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의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현실에 대한 제의지. 오케이? 자, 신넘버 86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지 취조실로. 오케이? 자, 어디로 돌아온다? 현재로 돌아온다. 이 우울한 얘들아 뭐가 내리는 비가 내리는 우울한 분위기가 연결돼야 돼. 자, 보자. 너는 송몽규의 그림자밖에 안 되는 인물이니 모든 일을 송몽규에게 돌려도 이상하지 않지? 송몽규의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그 이유도 목적도 모르고 살았어. 부끄럽지 않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다? 취조하면서
몽규와 동주를 이간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특고가 동주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무섭게 몰아붙인다. 서명란에 히라누마 도주가 누구겠니 얘들아? 운동주. 윤동주의 뭐야? 창씨 개명한 뭐야? 이름이 되겠지, 그렇지? 이름이 써 있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자, 여기도 지금 뭐 된 거니? 자아가 현실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가 어떻게 돼 있어? 나눠져 있다가 뭐 하는 거니? 악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야? 화합하는 장면 나오지? 자, 요거는 얘들아 뭐랑 연결돼? 너네 소설 새 선문에서도 자아가 어떻게 돼? 걔네 의도적으로 두 개를 뭐하니? 분리시키는 거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자, 동주가 두 손에 깍지를 낀다. 있는 힘껏. 어렵지 않지? 자, 그 어디서 시작해서 취조실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난다? 취조실로 끝나는 거니까 취조실 장면이 현재라는 얘기 알겠지? 근데 요 취조실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과정을 과거 해상으로 넣어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 중에서도 지금 80번 때의 장면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윤동주의 심리가 중요하지? 이걸 뭘 삽입함으로써 내레이션과 인서트를 삽입해서 윤동주의 시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이해되죠? 그게 영화 뭐였다? 동주였다. 잡아주면 되겠죠? 어려울 거 없지? 이. 넘어갑니다.